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코스피가 드디어 또 7거래일 만에 2,80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요. 하반기의 첫 시작을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소외됐던 섹터들이 반등했지만 그래도 급락했던 종목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전선주라든지 식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상홍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첫 시작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핫했던 종목들 저희가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급등세 보인 종목 많았습니다. 펩트론이 18% 넘게 급등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인베스터데이에서 통큰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저가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엑시콘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대왕고래 테마인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저희가 펩트론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알리고 나서 3거래일째 급등 중입니다.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눈에 띄었는데 과연 펩트론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볼게요. 두 분 다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펩트론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작년에 연말 하반기 때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한 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었죠. 뭐 그 이후에 주가 좀 흘러내리니까 역시 뭐 테마이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물론 이제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을 좀 보였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어떤 이 테마에 의한 너도나도 어떤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승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애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기업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기업들의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되려고 한다면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펩트론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근데 우선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펩트론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도 실적에 잡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히는 상황이지 지금 현재 단순 어떤 관련 관련 어떤 치료제나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 판권 계약이나 여러 가지 실적에 잡히는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종목을 슬림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적에 잡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좀 내일만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는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일만 봤을 때는 지금 펩트론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는 좀 괜찮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그냥 매수하고
연말 몇 개월 동안 또 보유하자 이런 관점은 보다도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단기적인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자,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일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오늘 신저가 기록했는데 네. 두 분 모두 부정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2분기 실적 시즌 전에 네이버 주가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정리가 될까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정리가 네. 제가 있잖아요. 그 주변도 그렇고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최소 40%고 많으면 마이너스 60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히려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담았거든요. 항상 그렇죠. 네. 근데 그 패턴이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이너스 40, 60 이게 제가 손절 매도 말씀드린 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웃긴 건 반등 나오면 팔아요. 그때는 안 팔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지금 자막에도 네이버 웹툰 상장 이렇게 가지고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는데 저거는 그 우리 이성훈 차장님이 있어서 또 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가격 내려가면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원래 원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올려요. 그러니까 저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네이버 웹툰 상장 그 문제가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즉 캐시카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의 2018년도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카카오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시작이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다가 2019년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꽃피우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즉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2019년도 주가가 갔고 2020년도에 비대면 수혜주가 되면서 날아간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직이 됐던 하이퍼클럽 X가 됐던 이런 신흥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돈이 돼야 주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네이버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캐시카우로는 부족한 거죠.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신상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일단은 바닥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것은 바닥을 잡아가게 되면서 추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가게 될 건데 그게 딱 찍어가지고 올해 9월달이다 내년 1월달 그걸 못 찍어드립니다. 단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 확인을 바닥 확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캐시카우, 신선상 동력, 신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만 어쨌든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신저가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네이버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뜻에서 두 분 다 부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또 CXL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XL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 안에서 엑시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CXL 관련주 다시 달려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CXL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CXL이 원래 처음에 떠올랐을 때도 정말 테마성으로 잘 가졌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올까요? 네, 우선 이게 상용화되고 이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그전에도 HMM 쪽에서 얘기 나왔을 때도 이게 과연 이제 실적이 잡힐까 했을 때 이제 SK하이닉스가 잡혔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CXL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텔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높았던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CXL 관련주들은 우선 그 가장 큰 테두리가 이제 AI 그 안에서도 이제 이런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된 또 이제 장비 기업들
계속 좀 나눠주고 세분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엑스콘 같은 경우가 이 어떤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아직까지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좀 잡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대감은 다른 어떤 테마 대비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도 엑시콘 같은 경우도 그전에 반도체 제조 쪽에서 검사 장비까지 영위하는 사업을 지금 몇 년간 계속 지금 유지를 하면서 업력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 실적, 그러니까 전반 기업들이 본격적인 CX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엑시콘의 어떤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부터 지금 좀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CXL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국 보면 CPU가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얼만큼 이 부분이 좀 빨리 그전에도 CXL에 잠깐 관련된 종목들이 뛰었다가 떨어졌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쳐줄까라는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전에 CXL과 다르게 이번에 CXL 관련주들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SK하이닉스의 HBM의 그러니까 선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럴 땐 과감하게 CXL에 대한 투자 부분은 협업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은 그 전에 CXL 관련주가 올라갔던 것과 분위기는 많이 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뭐 엑시콘 또 이제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CXL 관련주라기보다도 오늘 네. 올랐던 종목들이 약간 삼성전자 관련주 맞아요. 느낌이 크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CXL 관련주에 대한 관심 1차적이겠지만 삼성전자와 업력이 그전부터 오늘 이제 뭐 대표적인 코리아 서킷 같은 네. 종목들이 이런 좀 PCB 쪽에서의 삼성전자와의 그 협업에 대한 부분이 오랜 고객사를 뒀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CXL 관련주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도 좀 나누면서 약간 좀 이 교집합형인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좀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우선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한다면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HBM은 늦었지만 CXL은 뭐 칼을 갈고 있다고 맞아요. 하죠. 삼성전자 협력사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내일 두 분의 픽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좀 네. 보시면 좋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관심 있는 종목인데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사실 오늘 좀 빠졌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고 싶거든요. 저도 사고 싶어서 좀 빠졌으면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 부상증자하고 플러스 주주환원 책 이게 결국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쪼개고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 무상증자 이게만 나오게 되면 저는 안 좋게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결정한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늘리고 난 다음에 주당 배당금 DPS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최대 12,000원까지 늘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주 가지고 있으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6,300원이거든요. 만약에 근데 12,000원까지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주 더 가지고 있게 되면은 플러스 6,300원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2,000원까지 올리게 된다라면은 두 주에서 12,000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각각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극히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착한 무상증자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리고 완전 또 두 배네요.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주가가 안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주환원 책이 나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오늘 장중 기준을 봤을 때 20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 계산으로 분명히 60% 상속세율이 될 거거든요. 그럼 12조가량의 상속세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받고 12,000까지 올리게 되면은 한 해 배당 수익률만 배당금만 1,800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2027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2027년도에 가서는 결국 이게 1,80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상속세 문제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이 길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재원 마련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현금 창구가 현대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부채 비율하고 이익잉여금하고 현금 자산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현대글로비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NG 쪽으로도 사업을 진출했거든요. 결국 LNG 같은 경우도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제가 수요가 많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영업이익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대글로비스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안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잡아 보는 게 맞다라고 그냥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28만 원 정도 목표가 두고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죠, 이사님? 배당도 받고. 네네. 네. 아마 무상자 권리락 이외에도 주가가 저는 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오. 물론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 그리고 주주하는 책 나온 이런 연유를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주가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조금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그렇다면은 차장님께도 한번 탑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보면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까요? 좀 생뚱맞은 네. 종목인데 고려아연 좀 어.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우선 뭐 주도주에 대한 그 관심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도주에서 순환매라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지금 그 계속 이어질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도주 순환매로 간 이후에도 그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별로 가장 탑픽인 종목들한테도 매수 관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자원 쪽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고려아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이 기준금리 뭐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약간 좀 빨라지면서 이 기금속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이 자원 관련주들이 주가 좀 하락세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려아연이나 고려아연처럼 이런 비철금속 또 이제 금이나 은 뭐 이런 아연 같은 어떤 귀금속 관련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나 이런 건 상관없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공급과 어떤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일반적인 이런 뭐 철금속 뭐 이런 것보다도 비철금속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어떤 이 비철금속 가격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원자재 뭐 기업들의 재무랑 틀리게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연동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자회사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자원 개발이나 많이 좀 갖고 있는데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적자 부분이 좀 심하거든요.
뭐 하지만은 최근에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그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적자 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거에 대한 회수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올해 연말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 앞서서 저희가 뭐 CXL도 그렇고 뭐 비만 치료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려아연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좀 고려아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또 시장에서 요즘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2분기 실적주로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탑픽 종목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